LED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일반 속눈썹 연장보다 유분과 수분에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배에서 크게는 2배까지의 지속기간의 향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빗을 다루는 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전에 대한 기준 UV, 자외선입니다. LED 속눈썹 연장 도입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속눈썹 전문 살롱 드보라뷰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세라입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테크니션들에게 LED 속눈썹 연장 기술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속눈썹 기술교육센터인 드보라뷰티 코리아 대표로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한국인 최초로 일본 LED 속눈썹 연장 기술에 대해서 국내에 소개한 이후 지금까지 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LED 시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오면서 국내 최다 감성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4년인 올해 상반기에는 1년 반 동안 연구했던 LED 속눈썹 연장 부착 기술인 샌딩 기법을 특허 출원 완료하였고요. LED 속눈썹 연장 시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원장님들의 원장님으로 2024년 기준 한국에서 가장 많은 LED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LED 속눈썹 연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일반 속눈썹 연장과는 이제 부착 원리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일반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에는 글루의 경화 원리가 공기 중에 수분과 만나서 완전하게 경화되는 데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LED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에는 빛을 조사함으로써 조금 더 빠르고 즉각적으로 완전 경화를 시킴으로써 그동안 일반 속눈썹 연장이 경화되는 데에 있어서 느끼셨던 불편한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LED 속눈썹 연장을 도입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받고 싶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바로 유지력, 지속기간의 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LED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일반 속눈썹 연장보다 유분과 수분에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배에서 크게는 2배까지의 지속기간의 향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루 알러지 반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많은 고객님들과 만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일반 속눈썹 연장에서 글루 알러지를 경험하셨던 우리 고객님들 10분 중에 9분 정도는 그 증상이 미미하거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데이터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술 과정 중에 눈시림에 있어서도 일반 속눈썹 연장에 비해서 LED 속눈썹 연장이 훨씬 더 편안하다 혹은 눈시림이 적다, 없다 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속눈썹 연장을 이제 붙이고 가셨을 때 지속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가벼웠다, 안 붙인 것 같았다, 정말 편안했다 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들에게 너무나도 큰 메리트가 되는 이유죠. 바로 매출 상승입니다. 이 속눈썹 연장이라는 종목은 타 미용 종목과는 다르게 메뉴를 늘리는 데에도 좀 한계가 있고 추가할 옵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의 매출 상승 고민에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드보라뷰티 같은 경우에는 LED 속눈썹 연장을 도입한 이후 시술 매출만 2배가 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샵이 좋은 상권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수강을 받고 가신 원장님들 중에서 우리 경상도, 우리 포항에서 거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기존 고객님들의 LED 속눈썹 연장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무려 90%를 달성하면서 매출 향상에 크게 도움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속눈썹 연장샵이 보통 한 달에 150에서 200명 정도를 혼자 고객을 받을 수 있죠. 그 중에 100명 정도만 LED 속눈썹 연장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유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의 일반 속눈썹 연장 매출과 비교해
비교했을 때 보통 한 200만 원 이상의 큰 수익 창출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LED 속눈썹 연장을 도입하면 신규 유입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루 알러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속눈썹 연장을 받지 못하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그럼 고객님들은 LED 속눈썹 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입과 매출 상승에 고민을 갖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라면 LED 속눈썹 연장 도입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ED 속눈썹 연장 시술 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빗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속눈썹 연장 기술자들은 이 빗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빗으로 접착제를 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빗을 다루는 시술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꼭 알고 시술에 임해야 합니다. 빗을 다루는 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전에 대한 기준 UV, 자외선입니다. 이 UV는 인간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인체에 직접 닿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영역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시술자도 고객도 안전한 LED 속눈썹 연장 시술이 되기 위해서는 시술 시 사용하는 이 램프가 UV를 포함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신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일 파장의 유색 램프는 빛의 오차 범위로 인해서 UV를 일부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를 체킹하신 후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시술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LED 속눈썹 연장 시술하는 장면만 보시고 일반 속눈썹 연장 시술과 똑같이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기술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가 그 시행착오 속에서 얻은 해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존의 일반 속눈썹 연장의 글루와 LED 전용 글루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반 속눈썹 연장 글루 같은 경우에는 글루를 우리가 디핑해서 가지고 왔을 때 바로 퍼지면서 밀착이 되게 부착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ED 글루 같은 경우에는 물성 자체가 몽글몽글하게 뭉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연장 글루를 사용하던 대로 우리가 시술했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요철이라고 하는데요. 그 요철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LED 속눈썹 연장의 지속기간이 일반 속눈썹 연장을 했을 때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의 접착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했고요. 그 연구 결과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출원을 했던 특허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의 샌딩 기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샌딩 기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샌딩 기법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7가지의 단계로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디핑이라는 과정입니다. 이 디핑은 가모를 글루에 담그는 단계로서 우리 원장님들이 흔히 글루를 찍는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바로 그 단계가 디핑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드롭 단계입니다. 드롭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모의 방울을 잡아오는 단계입니다. LED 글루 물성 자체가 몽글몽글하게 방울이 지기 때문에 그 방울을 의도적으로 잡아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 방울의 사이즈와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토스 단계입니다. 이 토스 단계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가모에 잡아온 방울을 인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에지 단계입니다. 에지 단계는 인모에 옮겨진 방울을 가모의 끝으로 접하는 단계를 에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프레드 단계입니다. 이 스프레드는 가모의 끝으로 방울을 펴 내려가는 단계로서 식빵에 잼을 바르듯이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드리는데요. 바로 그 단계가 스프레드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샌딩의 아주 핵심 기술이자 아주 꽂힌 우리 글루 게재 영역, 글루 인터페이스 에리아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샌딩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포즈 단계인 멈춤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렇게 7가지의 메커니즘으로 LED 글루를 컨트롤하실 수 있다면 우리 원장님들도 어렵지 않게 LED 속눈썹 유지력 향상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원장님들께서 LED 속눈썹 연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나 혼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최초로 샌딩의 메커니즘을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것을 듣기만 했을 때 아마 바로 적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된다, 어렵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드보라 뷰티 코리아로 오셔서 함께 풀어가시면서 LED 속눈썹 연장 운영에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